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의 국권을 일제에게 빼앗긴 이른바 경술국치 직후 일제가 조선을 식민 통치하기 위한 거점으로 서울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한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설치되기 몇 년 전 일본 내에서 총독부를 서울이 아닌 평양에다가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그 명칭도 조선총독부가 아닌 고려총독부로 정하려고 했었는데요.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남만주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한반도에 대한 우월권을 공고히 하게 된 일본 내부에서는 앞으로 한반도를 확실하게 차지하려면 만주까지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일본의 식민사학자인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나바 이와키치였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로 과거 만주 지방과 한반도를 모두 지배했던 고구려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구려가 강력한 외세인 수당나라의 침략을 격퇴했었던 역사적 사실을 주목하며 고구려가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만주 지방, 그 중에서도 요동반도가 외세를 막는 일종의 장벽 역할을 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았고, 일본도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선 이러한 고구려의 역사를 참고하여 요동반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쉽게 말해 다른 외세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일본 혼자 한반도를 영구히 독차지하기 위해선 동시에 만주지방까지 함께 지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자신들의 만주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한반도와 만주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역사 단위로 보는 일제의 식민사관 중 하나인 만선사관이 처음으로 대두된 순간이었죠. 이후 이들은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으며 이러한 연구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일제는 1906년에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때 초대 총재로 부임한 고토 신페이는 만주의 세력을 가진 것은 항상 한반도를 제압, 복속시켰다며 따라서 앞으로 시행할 식민정책에 있어서 만주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건의를 받아들여 회사 내에 역사조사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조사부 주임으로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임명되었으며 연구원으로 이나바 이와키치가 활동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총재인 고토 신페이가 갑자기 역사조사부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총독부를 설치하는 곳으로는 역사적 관점에서 경성이 괜찮은가? 또 총독부의 명칭은 무엇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총독부는 반드시 평양에 설치해야 합니다. 경성은 안 됩니다. 지금 또 하나는 조선이라는 명칭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려 총독부라고 해야 합니다. 이때 그가 총독부를 평양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만주의 영향은 즉시 조선에 반영되고 조선의 영향도 즉시 만주에 반영된다는 이른바 만주와 조선은 하나라는 만선일녀의 논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가 하나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쪽에 치우쳐 있는 서울보단 비교적 중간에 있는 평양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던 것이죠. 또한 고려 총독부라는 명칭에 대해 조선은 이미 퇴락하고 있는 곳의 옛 명칭이므로 새롭게 창설되는 총독부가 옛 칭호를 답습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조선 사람들이 옛날부터 만족하는 고려, 세계적인 코리아라는 명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고토 신페는 매우 기뻐하며 이 방안을 일본 정부의 국무회의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제출한 건의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훗날 조선 총독부의 3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데라우치 마사타케에 의해 서울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이미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 총독부 설치는 무산되었지만 이때 대두된 만선사관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에 반영되었고 훗날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 건설로 그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고구려가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 구상과 만주 침략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당했었다니 정말 씁쓸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